먼저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은 실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내일 기출문제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게 1년에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이라 5, 6년에 한 번쯤 나온 애들 몰아선다 있었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거 하면 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고 기분 좋게, 그죠? 그러면 다음 주는 계속 기출문제 푸는 거야? 다음 주는 일단 5, 6년에 한 번 나온 애들 해야죠. 그거는 해야죠. 그거 하고 계속 기출. 맞아요. 응? 세계 7보다는 시간이 네, 많이 건너뛰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 맛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때 다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그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물적 공제. 제가 오늘 그 유튜브 사이트 올려두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제가 강의 녹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옛날에 올린 거 너무 그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4분짜리 막 해가지고 보기가 좀 겁나서 그래서 옛날 거 좀 지우고 최근에 찍었던 거 나눠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아시다 보니까 유튜브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15개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보자마자 맨날 하잖아. 그죠? 구독자 수가 40명이야, 40명. 학원생 끌어모아야 돼. 나올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처음엔 거기겠지? 오늘 퀄리티가 좀 좋긴 해야 되겠지만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물적공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합소득공제에서 어저께 인적공제 배웠죠. 인적공제라는 건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는 거고요. 여기 물적공제는 뭐냐면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물적공제는 뭔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진짜.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보험료하고 연금 있죠. 보험료하고 연금이 강제적으로 내는 것도 있고 암보험료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연금과 같이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여러 연금이나 보험료 있죠. 이거를 용어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의 보험료나 연금을 우리가 앞에 공적이다라는 말을 붙여요. 공적이 강제적으로 내는 거 얘기해요. 아시죠? 또 개인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 우리가 사적이다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사적인 놈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애들은 시험 목적상 중요하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만 대비하시면 되냐면 누가 공제를 받는지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가끔씩 말 문제로요. 누가 공제를 받는, 특히 우리가 곧 할 오늘 주구장창 이제 3시간 동안 연말정산만 주구장창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죠? 연말정산 그리고 우리 같이 실기할 때 제가 만든 예제 거의 1시간 걸리고 해보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아시죠? 아무튼 그거 할 건데 그거 할 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연말정산 쪽은요. 그 근로소득자가 탈세가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이에요. 아시죠? 근데 가끔씩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근로소득이 아닌 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실제로 가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지. 맞죠? 내가 근로소득자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 소리를 챙겼어.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좀 여러분 뭐라 하겠죠? 근로소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연금인데요. 우리가 공적연금이니까 강제적으로 내는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연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그 ERP 했어서 ERP 인사 물론 떨어졌지만 제가 유일하게 인사가 없어요. ERP 뭐 물류, 생산 뭐 이렇게 다 있고 회계 이렇게 있거든요. 인사가 없어. 인사 잘못해가지고 미안. 인사를 잘 예전에 안 발라 인사 떨어졌어요. 완전 쪽팔린 줄 알았어. 근데 인사할 때 했던 지시도 좀 해볼게요. 하긴 했으니까. 알죠? 인사를 떨어졌는데 힘들더라고, 은근히. 인사가 가장 쉽다고 하는 저 떨어졌어요. 인사를. 그런지 모르겠지만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 인사할 때 보니까 우리가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빼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부가. 아시죠? 그래서 좀 이따는 우리가 그 보험료 쪽은 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해야 돼요.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거 했었을 때 연금은 우리가 18살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 국민은 근로소득자만 국민이야? 아니죠. 다른 사람도 국민이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연금 쪽은 우리가 누구나 된다라고 하는 걸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연금 들어가 있는 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니라 혹시 아셨죠? 그것만 챙겨주시면 나머지는 쓰레기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거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목적사 넘어갈게요. 아시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아래 거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여기인데요. 여기도 중요성은 좀 떨어져요. 예전 가끔씩 출제하긴 하는데 말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보면 자 우리가 특별 붙어 있는 공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특별 아셨죠? 특별이라는 공제가 들어가는 건 다 죄송해요. 특별이라는 공제가 들어가는 건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근로자만 특별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애들은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험료 공제니까 여기 지금 공적보험료 얘기합니다. 공적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공적보험료라는 건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치매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아시죠? 이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여러분 근로자밖에 못 받습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 못 받은.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인데 제가 색깔 왜 넣었지? 아무튼 이건 우리 현실은 중요한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잘 출제하지 않아요. 아시죠? 뭐냐면 여기에 주택자금 공제인데 이거는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서민의 내 집 마련 과정인데 서민의 내 집 마련. 아시죠? 그래서 혹시나 내진 않겠지만 핵심은 본인 명의에 한해서 공제되는 연말정산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두 개거든요. 본인만 공제 대상인 거. 여기 중요성 떨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과정에서 하는 걸 공제해 주는 거예요. 단계마다. 아시죠? 해보면 별 중요성 떨어져요, 여러분들. 해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려면 내가 20세 이상부터 청약저축에 불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당첨되면 대박. 인생 역전. 그죠, 여러분들? 인생 한방 역전. 무지하게 힘들대요, 그거. 아무튼 청약저축인데요. 일단 이거 외우지 마세요. 사실 별 중요성 떨어지면 말로 한번 할게요.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총급여 7천만 원이 되게 중요한 동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떨어집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고 여기는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내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240만 원을 1년에 초과해서 납입하면 안 해줘요. 24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네,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시험 목사 안 중요해. 현실은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청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좀 상당하죠, 은근히. 맞죠? 그거를 받아요. 그럼 내가 이제 전세를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월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월세는 뒷동네에 있다. 그래서 내가 전세 자금을 은행한테 돈 빌리잖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갚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원금은 안 빼주는 게 맞지. 맞죠? 이자를 빼는 게 맞죠.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에 내가 주택 임차 차입금은 전세 자금을 은행한테 빌린 거예요. 빌리면 그거 원금하고 이자도 다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시죠? 40%인데 중에서 떨어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 해가지고요. 내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 있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을 내가 담보 잡혀가지고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이자 상환은 100%인데 나머지 무시하시면 돼. 중에서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그냥. 아시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혹시 빨간색 밭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시험에 거진 잘 나오는 연말정산이 5개예요, 5개. 5개 중에 하나가 4개, 5개 중에 4가지가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중요한 게 정부가 장려하는 지출만 해줘요. 지금 얘 말고. 아주 왜냐하면 여기 신용카드 공제가 무지하게 헷갈려요. 아주 다른 데는 안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정부가 장려하는 지출만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긁었대요. 안 해줍니다. 거기에 유흥업소 가서 지출했대요. 국가가 유흥업소 장려 안 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는 유흥업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았다가는 난리 나요. 머릿속이 불납니다. 아셨죠? 신용카드 문제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해볼게요.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신용카드 등 나오면 항상 우리가 직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죠?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선불카드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둘은 항상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근로소득이 있는 자밖에 안 됩니다. 사업소득도 안 돼요.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요 우리가 좀 이따 할 건데 연말정산은 당연히 내가 지출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을 위해서. 되시겠어요? 내가 지출한 것만 내가 공제받지 우리 아버지가 지출했는데 내가 공제받는다? 아니죠. 아버지가 받아야지. 맞죠? 근데 신용카드하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뒤에서 할 기부금 이 두 가지 파트 있죠. 신용카드하고 기부금 이 두 가지 동네는요 아예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긁거나 기부를 해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신기하죠? 이거죠. 신용카드 기부 신기. 욕먹을만 했고, 알죠? 자, 취지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냐면, 자, 부모님이 기부를 했는데 부모님이 노세요.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노시는데 부모님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세법에서 소득세에서 어떻게 말아보냐면, 만약에 그 부모님이 노신다라는 거니까 소득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 돈으로 부모님이 기부를 대신했다라고 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용카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노세요.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긁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요? 세무서에서 어떻게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신용카드 긁을 수 있겠어? 내 카드로 긁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카드는 항상 나예요, 나. 아시죠? 본인 내 카드로 긁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제를 해줘요. 그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외우셔야 될 소득 금액을 따집니다. 부양가족, 아까 부양가족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배웠던 소득 금액 있죠? 맞죠? 그 어저께 배웠던 우리가 기본공제에서의 소득 금액하고 나이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부양가족의 연령을 안 따져요. 하지만 소득 금액은 따집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면 중요한 게 만약에 부모님이 연봉이 10억입니다. 근데 카드를 긁으셨대. 그럼 부모님이 본인 카드 긁은 거예요. 내 카드 긁은 게 아니라.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는 단순 암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긁은 건 나 못 봤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미안하지만 형제자매는 남남이지 않은 얘들아. 아시죠? 신경 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 아시죠? 자, 그러면 왜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지 취지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가 있겠죠?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긁으시면 그 소득자, 매출자의 소득이 파악이 돼야 안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똑똑.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긁으셨어. 맞죠? 그러면 그 판매자의 소득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드러나? 현금 결제만 드러나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국가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소득이 드러나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매출자의 소득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파악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결국은 그걸
파악하는데 협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아시죠? 그래서 너희가 신용카드를 긁어서 상대방의 소득을 드러냈고 그 소득을 드러내서 걔가 소득세를 내니까 네가 그 소득을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일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핵심이 뭐냐? 국가가 모르는 소득을 드러내줘야 문제를. 핵심이 뭐예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드 긁어서 안 해줍니다. 아셨죠?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머리 아프고 좀 있다가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알았다고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네 가지 배우는 거 섞이면은요 머리 부자게 아파요. 여기 신용카드는. 아시죠? 그래서 절대 이쁜 짓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모르는 소득만 드러내주면 돼요. 탈세를 방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여러분들 카드 긁었대. 그럼 유흥업소의 매출 드러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공제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과금을 결제했대 신용카드로. 공과금은 국가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 신용카드 들면 안 해줘요. 이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사교육 될까 안 될까요? 신용카드 들면 돼요. 사교육 돼요. 사교육은 우리가 학원이라든지 의료 병원 쪽은 여러분들 옛날에 잔재가 좀 남아 있어서 좀 탈세를 많이 했어 예전에. 우리 학원 말고 우리 학원 그 탈세 안 한다. 그 거기 어디냐면 시골 학원 약간 이런 데 맞죠? 그래서 좀 옛날에 그 병원도 이런 뭐 성형수술하는 거 막 현금 결제하면 얼마 깎아주겠다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요. 탈세가 심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공제해줘요. 성형하는데 긁어서 괜찮아 공제해줍니다. 절대 이쁜 짓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공교육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공교육비를 카드로 긁었대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줘요. 봐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죠? 나중 가면 여러분들 학원은 공제 안 해주고 공교육은 해주거든요. 여기 나이 달라요. 아셨죠?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진짜 잘 낚입니다. 여기. 여기요.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취지는 국가가 모르는 소득을 드러내줘야 돼요. 아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국가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카드 결제도 안 해줘요. 또는 어디에서 세액공제나 비용을 인정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세액공제나 비용을 인정받았다라는 건 어디에서 혜택을 본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로 긁었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문제 공제예요. 그걸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취지, 두 가지 취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죠. 어디에서 꿀 빨고 왔거나라고 할게 그냥 여러분들 세액공제나 비용 받았다는 꿀 빨았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꿀 빨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아는 거나 이미 아시죠? 이렇게 두 가지로 틀 잡으시는 거지 그냥 다 외웠다고 터집니다. 자,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법인의 비용. 다 장부 적는 사람들이죠. 사업소득자 장부 적고, 법인 장부 적고요. 그럼 장부에서 비용을 인정받았어요. 그럼 세금이 줄죠? 비용 인정받았으면. 이해되세요? 욕심을 잘 나오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거를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어디서 세액공제를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액공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는 다 국가가 아는 겁니다. 물론 동그라미 7번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7번부터 할까? 뭐냐면, 자,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대요. 그건 누구의 소득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외국놈, 외국놈. 외국놈이라 할게 그냥. 외국놈의 소득을 드러낸 거죠. 외국놈은 어디서 세금 내요? 그렇죠. 지네 나라에서. 맞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 나라에서 세금 내는데 그걸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매출 드러내봤자 소득세 안 내잖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거 안 돼요. 신용카드 공제. 이해되시겠죠? 네, 나머지 애들 3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다 국가가 아는 소득들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 그거를 결제한 겁니다. 이번에 8번이 나와서 8번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안 가르쳤거든 원래? 갑자기 냈더라고. 당황했어 많이. 많이 당황했다 그때. 진짜로 갑자기 이상한 거 그래. 짜증나게 하나씩. 면세점 제외냐? 면세점 그 할 때요 국가에 허가 받아야 돼요. 알고 계시나요? 면세점 그냥 못해요. 그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응? 선정? 차례에서 선정하잖아. 잘 몰라요. 그거. 거기까지
아무튼 면세점을 국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데 임대료 내야 되잖아, 임차료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국가한테 보고해줘야 돼. 국가 합니다. 그래서 안 돼, 면세점. 아시죠? 자, 여기로 갈게. 통과해서 한번. 보험료, 리스료, 금융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회사는 보험료 보험료 얼마 받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은 소득을 국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하신 거예요. 아시죠?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나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보고해줘야 돼요. 나라한테 소득을요. 아셨죠?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알아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잘 나옴.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되게 중요하죠. 공교육 알려줍니다. 아까 설명했죠? 국가가 확 주는 공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는 공교육 이해되시죠?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공교육이 아닐 수 있잖아요. 사교육이 오히려 더 많지. 근데 왜 안 될까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왜 안 될까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렇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나라로부터 지원금 받잖아요. 지원금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죠? 학생 수라든지, 학생이 나올게요. 학생 수라든지, 그 다음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고해야 지원금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소득. 학생 수를 다 보고해야 되거든요. 얼마 받았는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지원금 나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쪽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설 학원 수강료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은 신용카드 문제 대상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래요.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한국 거식이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뭐 한국 뭐 도시가스, 뭐 이런 내용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한국 전력공사, 한국 들어가는 공기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도 마찬가지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부과가 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맞죠? 우리가 국가 등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고입을 카드로 긁어서 하더라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데 시험에 곧잘 나온 게 뭐냐면 이 자동차가요. 중고 자동차는 가능해요. 왜냐면 신규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중고차를 살 때는요. 중고차 판매상분들이 예전부터 좀 현금 결제를 많이 유도를 해요.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고차 살 때 신용카드로 긁었어? 그러면 중고차 판매상의 매출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드러냈으니까 공제를 해주긴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중고차도 요즘 비싸죠. 근데 그렇죠? 미안하지만 10%만 너무 많이 해주니까 이제 10% 외우셔야 돼. 아시죠? 꼭 외우셔야 된다. 제가 외워달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용 안 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용카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어디에서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한도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게 있는데 이거 반드시 순위 외워주셔야 돼요. 왜 일단 외워주셔야 되냐면 중복 공제가 안 돼요. 아시죠? 일단 뭔지 몰라도 1순위부터 5순위가 있는데 내가 1순위하고 5순위를 같이 사용했대요. 그러면 1순위를 적용받아요. 항상 높은 순위가 우선이에요. 아시죠? 요거 안 해오시면 여러분 낚일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중복 공제가 안 되고 중복시 선순위가 우선됩니다. 아시죠? 공제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순위가 외워주시면 돼. 자, 일단 1순위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그거는 우리가 1순위입니다. 아시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카드 대중교통 그 카드 긁고 나중에 후불로 빠져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중교통 2순위고요. 근데 3순위는 누가 봐도 문화생활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아니, 우리 잘 알았는. 그렇죠? 그래서 문화생활 혹시라도 신용카드를 한다면 좀 추가 한도를 줄게.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안 할게요. 자, 안 얘기지 뭐. 그다음에 사순위. 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다 사순위고요. 꼴찌가 신용카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위 같은 경우하고 왜 5순위가 이렇게 나뉘냐면 이거 버리셔도 돼요. 얘는 신용카드는 돈 들어 있는 것만큼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한도까지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사순위는 돈 들어 있는 것까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근데 전부 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1순위 전통시장에 500만 원 다 넣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최근에 출제했었거든요. 아시죠? 또는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전통시장액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 전통시장, 400만 원 신용카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쉬워. 이거 중복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쉽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전부 다 어디에서 중복되게 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선순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보죠. 자, 여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면 아까 했던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는 연금 얘기, 사적 연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제목 외워주셔야 돼. 실기 때 나오거든요. 이거. 아시죠?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요. 본인만 돼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본인 이 계약을 해서 본인 명의로 불이입을 해야지만 세액공제 받습니다. 아시죠? 배우자 명의라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배우자 명의 갖게 되거든요. 아시죠?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 사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의 명의로 한해서 불입한 것만 돼요. 아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런 우리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내나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내가 연금에 가입을 했고 거기에서 꼬박꼬박 집어넣은 거 너무 사랑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바람 났네? 죄송해요.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그런 거 봐서 그런가? 사랑받은 적 너무 많이 봤어. 사랑받은 적 너무 많이 죄송해요. 제가 사랑받은 적 너무 많이 매니아 여러분들. 어머니랑 진짜 잘 많이 봤거든. 아셨죠?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은근히. 아무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 계좌에 왜 들어요? 내 노후 생활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노후 생활이나 보장하지. 다른 사람의 노후 생활 보장했다가는 네 노후 망한다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아셨죠? 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그 사적연금을 전부 다 연금계좌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다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결제하는 것, 연금계좌 파가지고 여러분 납입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뭐도 되냐면 여러분 확정기여형 아시죠? 확정기여형. 기여형은 회사가 내 퇴직금 계좌에 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낼 수도 있어요. 내가 확정기여형 계좌에 연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아시죠? 그것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별도로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 정도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알았다. 그래, 연금 저축도 되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나중에 이 둘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사적연금은 나중에 제가 제 PPT 띄울 건데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시죠? 문제에서는 줄 겁니다, 당연히. 자,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누가 봐도 막 외우기 싫죠, 여러분들. 아래 놓지 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특별세 보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별이라는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자, 보험료 세액공제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사적인 애들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험료도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사적 보험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외우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이하고 소득비 달라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이 탈락이다, 연령이 탈락이다라고 문제 안 돼요. 아시죠? 여기 낚시 조심, 연말정산은 항상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떤 걸 해주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암보험료 있죠? 암보험료는 내는 게 커요? 돌려받는 게 커요? 내는 게 훨씬 커요. 맞죠?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내는 게 훨씬 큽니다. 아시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말 최소한만 보장해주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게 더 큰 거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요. 아시죠? 근데 여기는 뭐만 해주냐면 보장성 보험만 해줘요. 외울 수 있지? 여기는 못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함께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할 때 보장성 보험을 일반하고 장애인 별도로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꼭 연말정산은 장애인 체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원칙이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따지는데 장애인이면 한 단계를 안 따져요. 안 따지면 연령은 안 따지겠죠. 맞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령 안 따지고 소득 금액 따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도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뭐냐면 100만 원 한도 내가 만약에 150만 원 지출한 거예요. 거의 그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150만 원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된다면 다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쪼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만약에 1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저축성 보험이래요. 그럼 130만 원만 입력하는 게 정답이지 150만 원 입력하는 게 오답이 오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좀 조심하시고. 아시죠? 그래서 한도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제가 되는 금액 다 넣으세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아시죠? 요건 끝이에요. 이거 쉽죠? 여기는 거의 다 잘하세요, 실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하나가 또 새로 신설돼가지고, 신설은 아니고 새로 나와가지고.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 둘 다 안 따져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제 대상만 네가 따지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쪽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떤 의료비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 난임 시술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임하시는 분들 그 기계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 아기 낳는 거 있죠. 맞죠? 그걸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 아셨죠? 그래서 난임 시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의료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성 질환자 딱 봐도 의료비가 상당하게 드시는 분들이에요. 나 빼고. 아셨죠? 여기도 여러분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외 의료비는 말 그대로 난임 시술비도 아니고 본인이나 65세 이상도 아니면 이쪽 아니면 다 동그라미 3번 의료비에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하고 세액공제 대상 제외 의료비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 특별세액공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장려하는 애들만 공제해줘요. 아시죠? 국가가 장려하지 않으면 공제 안 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죠? 해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의료 본연의 목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몇 개 없지만 실제로 그냥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의료 본연의 목적이면 다 돼요. 여기에 별로 몇 개 없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넣어놨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보면 여기 내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뭔가를 구입했대 또는 결제했대. 그러면 돼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약은 질병 치료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한약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한약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때만 공제를 해줘요. 반대로 여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약품을 사는 건 안 됩니다. 의료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보약은 건강 증진이에요, 질병 치료예요? 무조건 건강 증진으로 가요. 보약은 얄짤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한약은 반드시 질병 치료인지 건강 증진인지 줄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미용하고 성형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용하고 성형 수술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도 미용하고 성형은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 치료가 아니죠.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너 질병이 진짜 가득하구나. 친구가 무슨 소리야? 네 얼굴에 질병이 꼈어. 어떡하니 너?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들. 되게 괜찮았어? 진짜. 그래서 못생긴 건 질병 아니다, 여러분들. 저 단지 안 들었다고 좀 놓은 거지, 신이. 그래서 우리 말고 있었다. 에이씨, 그냥 버린 거고. 진짜. 좀 그랬고, 진짜. 원빈이나 그분들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한 거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만화도 있다, 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빗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출제를 해서 산후조리원이 됩니다. 원래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이 안 됐었어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산후조리원이 들어왔어요. 워낙 출산율 우리나라 꼴찌잖아요. 아주 꼴찌라고, 그거 아예 꼴찌라고 다 못 박아놨다. 그건데, 자,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대상이 본인 있잖아. 내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7천만 원이 중요한 동네가 두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후조리원은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됩니다. 배용준 안 돼. 아셨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배용준 아내 또 그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 저랑 동갑인데 100년간 제가 들었고 웃으면 안 돼. 그분이 새치기 산후조리원에서 먼저 갔어요. 연예인 흉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엄마한테 뿔나가지고 어머니들 얘기.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산후조리원은요 1회당 200만 원만 돼요. 출산 1회당. 아시죠? 200만 원 외워주시고 200만 원 외우시면 반드시 최근에 400만 원씩 최대하고 했었어요. 알았죠? 200만 원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하고 컨택트 렌즈 되게 중요해요. 50만 원까지 빼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단순하게 시력 보정용만 외우시면 안 되고 안경과 컨택트 렌즈까지도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라식을 낸 적이 있어요. 라식. 근데 라식은 여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전액 금지예요. 라식. 여기 안경하고 컨택트 렌즈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견해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임플란트 있죠. 임플란트하고 라식은 여러분들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절대 개인적인 견해 넣으시면 안 돼. 근데 왜 제가 개인적인 견해 하냐면 요즘 라식하고 임플란트 같은 거 이뻐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만들어진 목적은 치료 목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강조드려요. 절대 개인적인 견해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분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라식 다 됩니다. 그래서 제발 받아들여. 아시죠? 미백 목적이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 임플란트는 미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장애인 분들이 그 장애인 전용 기구 있죠? 임차하시든 구입하시든 다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질병 치료 목적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안 되는 거.
일단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요거 그 미국 가서 얘기 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일명 원정. 이제 원정 출산 때문에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성인이니까 망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기술 짱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라 이렇게 아시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최근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뭐냐면 그 여러분 실손 의료보험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뭐냐면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병원비 지출할 때 보험회사에서 일부러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시죠?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당연히 내가 지출한 것만 돼요. 그 말은 보전받은 거 빼요.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어요. 근데 내가 병원비로 120 나갔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지원해줬네? 그러면 보험료 공제는 100만 원 다 돼요. 들리세요? 보험료는 내가 낸 거 맞잖아요. 보전은 의료비를 보전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 공제는 다 되는 거예요. 보험 100만 원 냈었을 때. 아시죠? 그리고 의료비 120만 원 냈었을 때는 100만 원 보전받은 100만 원 빼고 20만 원 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 받는 건 의료비를 지원받는 거지 보험료를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한국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간병인한테 아시죠? 간병인한테 지출한 의료 문제 안 해줍니다. 아시죠? 간병인 중에 안 좋은 간병인 꽤 갔어요. 저 예전에 아버지 병원에 있었나봐. 물론 좋은 간병인분도 계시는데 안 좋은 간병인도 꽤 있긴 계시더라고. 맞죠? 마음이 너무 아파. 맞죠?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하고 쉴게요. 그 교육.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좀 세요. 교육비가. 자, 일단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지는 대신에 소득금을 따집니다. 이게 하셔야 되겠지. 근데 보시면 직계 존속이 안 돼요. 중요해요. 교육비는 내가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일단 설명은 F 제대로 된 설명하고 드립쳐 설명할게요. 이미 예고했어. 아셨죠?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설명, 두 번째는 드립. 아셨죠? 드립으로 많이 외우시더라고. 이게 뭐 귀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적,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동양적 사고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는 건 안 돼요. 동양적 사고는. 그죠? 서양은 아니지. 서양은 여러분들 그 50몇 살도 50살 차이나 친구 먹잖아. 과장해서 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할 때 감독하고 막 어깨 이렇게 감독이 한 70살이고 박지성 선수가 그랬거든. 박지성 선수의 그 소속 감독님 70 몇 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20 몇 살이었거든. 근데 그 20살이 그 감독하고 어깨를 딱 하면서 나이 프렌드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썩은 옷 생겼죠. 저기 어깨 긁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더라고. 아시죠? 그래서 저 썩은 놈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 거기 문화돼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고예요. 문화적 그 관점의 차이예요.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질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고요. 그다음 드립차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드립이다. 자,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를 희생시켜서 좀 할게요. 맨날 어머니 희생시켜요. 자,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민구가 엄마 평생 소원이 대학교를 가보는 거야. 엄마 대학교 좀 보내줘.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약속. 제가 등록금 지원해드리,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등록금 지원해드릴게. 해서 이제 어머니의 등록금을 계속 지출했어. 근데 곧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내려갔거든요. 성적표가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맞죠? 봤더니 깜짝 놀랐어. F, C 플러스, F, D 이렇게 거짓말 아니에요. 아시죠? 아시죠? 어머니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엄마 저 왔어요. 그래서 아들 왔어?
근데 제가 이제 엄마 성적표 왔던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이제 마중 나오셨다가 다시 조용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방에.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불러놓고 엄마 무릎 꿇어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성동이 엄마 이게 뭐였죠? 엄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때려요. 그래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모 지게 조직이 안 돼요. 재미없어? 미안. 이걸로 좀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때리는 거. 부모님 때리면 안 돼. 아셨죠? 부모님 이거 했다고. 아셨죠? 공부 못하면 맞아야죠. 자식은 부모님한테. 아셨죠? 자식이 부모님 공부 못한다고 때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뭐냐면, 우리가 여기 공제대상 교육비가 공통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는 다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랑 부양가족 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교는 돼요. 물론, 우리 본인은 어린이집으로 내진 않아요. 맞죠?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아닌 이상 어린이집 다니는데 여러분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대학교는 나든 부양가족이든 다 돼요. 문제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가 안 되냐? 나만 됩니다. 외우셔야 돼. 나머지는 대학원 안 됩니다. 아셨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나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제 과정이 있죠. 박사 과정? 맞나? 그거? MBA?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도 본인만 돼요. 엄밀히 이거 학원이죠, 이거. 학원인데 본인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금까지 당연히. 맞죠? 이쪽은 내가 순수하게 지출한 것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예를 냈어요. 원래 안 해. 내가 지금 자꾸 요즘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 하면 자꾸 그걸 내고 있어. 짜증나게 시간을 쓰고 짜증나 죽겠어요. 이것도 냈고 이것도 막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 했던 걸 내니까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학자금 대출 받으시면 나중에 내가 이제 회사 직장에서 직장을 잡으면 한 몇 년 뒤에 갚아야죠,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근데 그거 누구만 되냐면 본인만 돼요. 아시죠?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갚았을 때만 됩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건 본인만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 있죠, 여러분들. 자식이 빌린 걸 내가 갚았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냈었어요, 최근에. 자식이 빌린 거, 요거 본인 등록금 대출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식 등록금을 내주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식 등록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식 등록금을 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말 하시죠. 왜냐면, 자식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죠? 아시죠? 그걸 내가 갚으면 안 되고요. 내가 대출 받은 걸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친구들. 조심, 본인만 까는 게 되지 않은데 주의하시고. 그래서 내 등록금을 부모님이 갚으시면 안 된다. 아시죠?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한정을 무시하시고 배우자 부양가족 무시하시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본인이 대학생인데 대학교 등록금을 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입력하냐면 본인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대학생 취약전 아동 초중고는 다 부양가족에 대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지출은 본인 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인데 이거 중요해요. 최근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안 낸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지고 뭐냐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닙니다. 장애 재활 치료 목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장애 재활 치료 목적의 교육비만 돼요. 예를 들면 누구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장애인이래요. 낮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닌대요. 그리고 밤에는 특수학교인가? 특수학교 다닌대요. 그러면 밤것만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낮에 다니는 건 그냥 일반 대학생에 넣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장애 재활치료 목적일 때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계조직도 돼요. 이거 문제 짜증나게 이번에 이거 또 냈거든요. 이거. 왜 될까요? 이것도 드립쳐서 할게요.
아니,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 장애인 되신 거죠. 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자식을 불러놓고 엄마 이번에 점자율 좀 밖에 교육비 좀 지원해 줄래? 라고 했더니 자식이 태국을 좋게 한 거야. 엄마 그 직계중소기업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는데 그냥 사세요. 재미없어? 쓰레기잖아. 그래서 직계중소기업 준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장애인 특수교육이 당연히 직계중소기업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되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둘 다 안 따져요. 우리가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을 따지잖아요.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면 하나를 또 하나 시켜주니까 XX지. 응? 원칙은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 금액 따진다고요. 아시죠?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도 안 따져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장애인 쪽 들어가면 항상 요건 한 단계씩 완화되는 거야, 항상.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고 쉴게요. 자, 공제 대상 교육비와 공제 안 되는 교육비.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외국 학교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낸 적 있어요. 외국 학교는 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어렵잖아요. 맞죠? 왜냐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 안 되지, 원래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드립이 아니라 그냥 암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교가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서울대도 안 들어오고 카이스트도 안 들어와요. 아시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2019년인가 2020년도까지 그랬거든요. 118인가? 아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을 낸다는 건 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도 안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급식비 됩니다. 아시죠? 밥을 못 먹으면 공부가 안 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동그라미 3번 방과 후 수업료도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 돼요. 아시죠? 시험에 유치원은 몇 번 냈었거든요. 아시죠? 유치원도 방과 교육이 있다고 해요. 아시죠?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실 게 요거예요. 교복 구입 비용 한도 있어요. 50만 원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교복은 중고등 학교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초등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현장 체험 학습비는 우리가 초, 중, 고만 되죠, 당연히. 맞죠? 여기도 외우셔야 돼요. 30만 원 한대 그렇게 많이 했었죠. 알죠? 암기 교복 50,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30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가 학원이 안 되겠지. 학원 안 돼. 여기는 왜냐면 공교육, 교육비 세액 공제는 국가가 장려하는 교육비 지출액을 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공교육이 안 되고 사교육이 되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취약전 아동만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전 아동은 단일 공교육 기관이 없어요. 응? 취약전 아동 단일 공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이란 얘기잖아요. 취약전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단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학원이 돼요. 나머지는 싹 다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신용카드랑 엮이면서 머리가 불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내거든, 시험에. 내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야. 중학생인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내가 중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본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중학생인 애가 학원비 결제했으니까 교육비 공제되냐는 거예요. 교육비 공제돼 안 돼요? 중학생의 학원 교육비 안 돼요. 근데 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 공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거기는 학원의 소득을 부과 내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가 됩니다. 여기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로 긁었으니까 소득 드러낸 거고. 그래서 취약 전 아동의 약간 넘어갈까? 이건 여기 있죠? 여기 뭐야? 저기 취약 전 아동에 대한 학원 수강료. 그다음 우리가 의료비 지출은 무조건 된다면서요. 신용카드 공제가 의료기관 탈세 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지출액은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좀 외워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는 다 했던 거예요. 여기 본인은 대학원비 예외 좀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면 예외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능하다 직계 존속도 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과세된 자녀 학자금.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로부터 등록금 300만 원 지원받았대요. 아셨죠?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회사가 등록금 주는 건데. 과세. 우리는 비과세가 되는 장학금은 우리가 리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만 비과세예요. 아시죠? 회사로부터 받는 건 우리가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쪽은 비과세지만 무시하시고. 아시죠? 그럼 과세가 됐다는 건 세금상 혜택을 못 본 거죠. 세금상 혜택을 못 받다는 못 줄인 거잖아요. 세금 다 냈으니까 과세라는 건.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회사로부터요. 그걸 교육비로 지출했으면 300만 원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내가 장학금을 300만 원 받아서 장학금을 그걸 등록금을 냈대요. 그건 안 돼요. 여기 비과세니까. 맞죠? 왜냐면 300만 원이 비과세가 됐다는 혜택 본 거잖아요, 이미. 받았을 때 혜택 본 거니까 교육비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으로 꿀빨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잘 내진 않아요. 지금 했던 건.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액공제 대상 제외 교육비는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여기. 우리 대학원비는 본인 뺀 나머지 안 된다. 아까 했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계 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 빼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뺀 나머지 학원 안 된다. 그쵸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비 안 돼요. 죄송하지만. 너무하죠, 기숙사비. 그냥 안 된대요. 지금 집에 가서 먹고 살래 그냥. 그 다음에 통학버스 안 된대요. 걸어 다니래요. 지금 너무 극단적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생에게 안 돼요. 학생에게는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비리의 온상, 정치를 답습하는 거. 제가 아는 학생의 방 이런 곳이었어요. 거기 뭐지 대학교에서는 총장님 물러가라 하면서 뒤에서 뒷돈 이렇게 챙기고. 아니야? 내가 알던 그 학생회는 그런 곳이었는데 뒷돈 나가 받아먹는. 맞죠? 거기서 정치를 이미 배우잖아. 그거 말고. 자, 10분 쉬었다가요. 시간이 참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지금 시간이 10시 31분이에요. 31분. 40, 좀 써는 42분에 할게요. 네, 10분 쉴게요.